가끔 이 세상이 지옥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지난해 8월 경북 칠곡에서 폭행당해 숨진 8살 김모야. 친언니한테 맞은 줄 알았는데 실은 계모의 상습 폭행 때문에 숨졌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아이 돌보미가 14개월 된 아이의 얼굴을 때리고 발길질하는 영상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습니다. 잠을 자지 않고 보챈다며 3살 배기 아이를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엄마와 외할머니가 붙잡혔습니다. 아이의 몸에서 수많은 멍자국이 발견됐습니다. 과연 인간이란 어떤 본성을 지닌 존재일까? 인간이 인간에게 저지를 수 있는 범죄의 극단은 도대체 어디까지일까? 머리와 가슴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극악범죄의 참혹한 민낯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는 이런 무거운 질문을 대내며 한없이 분노하고 절망하죠. 그리고 얼마 전 또 한 편의 잔혹동화가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었습니다. 16개월 아기가 피부가 까맣게 변하고 온몸에 상처를 입은 채 숨진 사건 기억하시죠? 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가 있었지만 아이에 대한 분리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숨지고 나서야 경찰 재수사가 시작됐고 검찰은 양어머니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입양된 지 불과 271일 만에 대답 없는 이름이 된 아이. 양부모의 끊임없는 학대 속에서 무표정과 침묵으로 신음했던 아이를 세상은 구원해주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죽음이 더욱 안타까운 이유는 사망 전까지 3번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는커녕 분리보호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아이를 괴물의 품으로부터 구해낼 수 있었던 충분한 기회와 시간이 있었지만 시스템은 매번 삐걱거렸고 그 속에서 어른들은 책임을 다하지 않았던 거죠. 그때마다 학대 가해자의 품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아이. 그 어린아이가 느꼈을 세상에 대한 무력감은 어땠을까요? 2016년에 개봉한 일본 영화 너는 착한 아이는 아동학대의 원인과 문제점을 예리한 시선으로 짚어내며 동시에 피해 아동들을 포근히 감싸 안는 따뜻한 작품입니다. 원작은 학대를 소재로 한 5편의 단편을 엮은 나카와키 하스에 작가의 일본 소설 너는 착한 아이야인데요. 그 중에서 3편의 이야기가 이 영화 안에 담겨있죠. 그럼 첫 번째 에피소드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담당하는 오카노는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지는 아이들의 말썽 때문에 골치가 아픈데요. なんで俺の顔見てたの？見てないよ。いや絶対俺のこと見てって言ってんの。 일단 오카노에게 맥락 없이 되돌고 까부는 이 친구가 가장 먼저 눈에 띄고요. あいつなんでじゃじゃいじるの？おしっこ漏らしたんだよ。キモ！여자아이들 사이에서는 한 친구를 은밀히 따돌리는 왕따 문제가 있어 보이죠. 그러던 어느 날 오카노는 하교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운동장을 서성이는 학생 간다를 발견합니다. 간다가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 이유는 계부의 말 때문이죠. お父さんが5時までは家に帰ってくるなって。 간다는 5시 전에 집에 들어가면 아빠한테 혼난다며 오카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僕が悪いんだよ。お父さんも僕のこと悪い子だって言うし。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스스로를 나쁘다고 생각하는 아이. 불행히도 간다는 계부의 학대와 세뇌 속에서 자존감을 잃어버린 채 자라고 있었습니다. 神田さんは悪い子じゃないよ。 간다의 말을 들은 오카노는 이런저런 말을 덧붙여 아이의 생각을 바꿔보려 하지만 どうしたらいい子になれるのかな。 아이의 시간은 이미 너무 오래 어둠에 갇혀버렸습니다. 아이의 담담한 모습이 오히려 더 가슴을 아프게 하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착한 아이와 나쁜 아이를 만들고 구별해 놓았는가? 만들어진 아동이라는 책을 쓴 미국의 작가 조셉 도네이도는 성인 중심의 이데올로기 시각에서 아동을 착한 아이와 나쁜 아이로 부른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른을 편하게 해주는 아동에게는 착한 아이, 피곤하게 만드는 아동에게는 나쁜 아이라는 꼬리표를 붙이는 거죠. 결국 이 장면은 자녀를 대하는 부모의 생각과 태도가 아이의 성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강조합니다. 동시에 세상의 모든 아이들을 끌어안고 위로하죠. 神田さんは悪い子じゃないよ。
오카노는 간다를 집에 데려다주고 그곳에서 간다의 계부를 만납니다. 5時にならないと家に帰れないと思うんですこいつも友達もいないから外に出すようにしてるんですよ。 계부는 터무니없는 변명을 둘러대더니 곧장 간다를 집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하지만 오카노는 어떤 대응도 하지 못한 채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죠. 이 장면은 가정 내 아동학대 사례가 왜 사건화되기 어려운지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피해자인 자녀와 학대 가해자인 부모가 한 공간에 있을 때 사건의 진실은 다양한 이유로 숨어버리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가해자의 거짓말과 피해자의 침묵입니다. 한 공간에서 가해자의 시선을 받는 아이가 피해 사실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을까요? 더구나 가해자인 계부가 매우 강한 어조로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아이는 더 위축이 되고 이를 바라보는 타인은 개입하기 어려워지죠. 神田さん、保健の先生の前に座って質問に答えてくれる？神田さん、お父さんに叩かれたりしたことない？言えないんじゃないでしょうか。ダメ先生、そんなんさ親が怒鳴り込んできますよ。いやでも見てみなきゃわかんないじゃないですか。それはここだけの問題じゃなくなるんだよ。そうですよね。 이 장면은 아동학대 사건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그려냅니다. 아동학대가 여전히 사회가 아닌 가정 내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현실과 이 때문에 문제 해결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현장 책임자들의 모습을 보여주죠. 어김없이 돌아온 오후 5시, 간다는 아직 괴물의 품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간다를 구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미즈키와 그녀의 딸 아야네입니다. 미즈키는 집 바깥에서 주변 사람들을 대할 땐 늘 친절하고 상냥하지만 집안에선 어린 딸 아야네를 사정없이 때리는 무서운 엄마로 돌변하죠. 해외 근무 중인 남편 때문에 홀로 힘겹게 딸을 키우는 미즈키는 훈육의 수단으로 걸핏하면 아야네를 체벌하는데 그 강도가 이미 체벌의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머리를 치고 몸을 미는 것은 기본이고 더 화가 났을 땐 아이를 향해 물건을 집어던지기까지 하죠. 물론 어린 딸을 때린 엄마 미즈키의 마음도 편하진 않습니다. 오늘처럼 아이를 심하게 때린 날엔 이렇게 후회하고 반성하는데요. 이 장면이 더 가슴 아픈 건 학대 피해자인 딸아이가 자신의 상처보다 먼저 가해자인 엄마가 느낄 가책의 감정을 어루만지기 때문이죠. 저는 이 장면에서 아야네의 행동이 단순히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혼나지 않기 위해서 사과하고 비는 것이 아니라 엄마의 감정이 진심으로 괜찮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인 거죠. 아마 아야네는 엄마가 왜 자신을 때리는지 그 이유를 다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ベビーカーをさせて。いいよ。ダメ、危ないから。いいよいいよ。じゃあね、マンションまでね。 아이의 실수는 보통 무지에서 발생하는데 미즈키의 훈육은 그것을 교육하기보단 다그치는 데서부터 시작하니까요. 그럼에도 아야네가 엄마의 체벌을 참고 사과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엄마마저 아빠처럼 곁에서 사라지지 않을까 불안하기 때문이죠. ちょっとトイレ。今日さ、ママとお揃いの靴履いてきた。 아야네는 엄마를 세상 그 누구보다 사랑하는 아이입니다. 엄마와 똑같은 신발을 신고 걷는 것만으로 날아갈 듯한 행복을 느끼고 あやねちゃん上手だね。うちね、クレパスすっごいなるよ。うちの子になる？やだ。嘘ごめんね。 이렇게 짓궂은 질문엔 칼답으로 응수하고 엄마 품에 쏙 안기는 아이. 그림을 그릴 때도 엄마를 꼭 그려넣는 아야네는 구멍난 하트에 색을 채우듯 엄마의 사랑을 늘 갈구하지만 水木さんってさ、あやねちゃんの頭撫でないの？え？
見たことないよ 미즈키는 그런 딸에게 미소 한번 지어주지 않고 따스한 손길 한번 내어주지 않습니다. 딸이 먼저 품에 안겨도 어쩔 줄 모르고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도 건네지 못하는 서툰 엄마죠. 영화는 이런 미즈키와 정반대인 인물을 등장시킵니다. 바로 미즈키와 가장 친한 이웃 엄마로 나오는 오우미야입니다. あやねちゃんそのクッキー何アヒルさん見せて 미즈키와 반대로 오우미야는 아이들에게 늘 친절하고 사랑이 넘치는데요. あやねカード使わないよじゃあおばちゃんの押してもらっちゃおうかな気をつけてね 그러던 어느 날 もうさゴミ出しもさ3人で行かないといけないから大変 미즈키와 아야네는 오우미야의 집에 초대를 받아 놀러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죠. すみれ幼稚園にしようかなそうしようよ一緒にお迎え行こうよ 엄마들은 시시콜콜한 수다로 육아 스트레스를 풀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즐거운 한때를 보냈던 그때 아야네가 실수로 유리컵을 깨뜨립니다. あやね 순간 화가 난 미즈키는 아야네에게 큰 소리를 치고 이 때문에 체벌의 공포를 직감한 아야네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는데요. 그런데 그때 오우미야가 미즈키를 껴안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親からひどいことされたよねわかる私もそうだったから 미즈키가 아야네를 때리며 키웠던 배경에는 부모로부터 새겨진 학대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영화는 미즈키의 숨은 사연을 통해 아동학대의 비극은 폭력의 대물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하죠. 그리고 오우미야의 사연을 통해 해결책을 제시하는데요. 어린 시절 아버지가 때릴 때마다 근처에 사는 할머니가 막아주셨다는 오우미야의 사연은 학대의 대물림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해주죠. そのおばあちゃんがねいつも言ってくれてたのべっぴんさんって水木さんだってべっぴんさんなんだよ 그것은 다름 아닌 내 주변을 애정어린 시선으로 꾸준히 깊게 들여다보는 것. 타인에 대한 관심이 점점 환영받지 못하는 개인화된 세상이지만 여전히 이곳은 사람들의 숲. 이 숲이 더 이상 파괴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서로 관심을 갖고 좋은 영향을 주고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의 마음이 차가운 어둠에서 벗어나고 그로 인해 지옥 같던 세상도 차츰 나아지지 않을까요? 오카노가 이런저런 일들로 지쳐버린 날, 평소 짓궂게 장난만 치던 조카가 삼촌인 오카노에게 다가와 안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頑張って頑張って 지난해 7월, 저는 아빠가 됐습니다. 처음 딸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을 땐 마냥 기쁘고 좋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소를 짓는 아이를 보면 한없이 행복했는데 한편으로는 이 아이의 미소를 지켜줘야 한다는 생각에 많이 불안하고 우울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무겁게 가라앉은 감정으로 아이를 대하기도 했고 나도 모르게 짜증을 내거나 한숨을 짓기도 했는데 그래도 아이는 다음날 아침이 되면 또다시 저를 보고 웃어줬습니다. 때론 아이의 미소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頑張って頑張って 아이가 어른에게 전하는 따스한 포옹의 온기, 그 시작은 어디일까요? 私があの子に優しくすればあの子も他人に優しくしてくれるの子供を可愛がれば世界が平和になるわけねえ母親ってすっごい仕事でしょ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부모 역시 누군가의 자녀에서 부모로 새로 태어나기에 모든 게 처음이고 낯설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 교육은 있어도 부모 교육은 없는 현실에서 초보 부모는 육아를 스스로 배우고 해내야 하기에 그 과정에서 몸과 마음이 지치기 마련이죠. 그럴 때 가끔은 내 아이가 미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때 이 영화에서처럼 아이를 포근히 안아주는 건 어떨까요? 先生が抱きしめてあげる誰にしてもらったの？
지금까지 하나이의 아빠 리드무비였습니다.